안녕하세요. 시네마약입니다. 오늘은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수상 예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매년 3월에 진행되는 아카데미 시상식에 맞춰 저희 시네마약도 아카데미 레이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월 19일 컴플리트 언노운을 시작으로 2주간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특집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카데미 특집의 마무리 시간으로 수상 예측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탱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피입니다. 먼저 작품상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브루탈리스트, 컴플리트 언노운, 콘클라베, 에밀리아 페레즈, 듄 파트 2, 아노라, 서브스턴스, 위키드, I'm Still Here, 니켈 보이즈 이렇게 총 10작품이었고요. 네, 시작하기 전에 어떠셨어요? 좀 전체적으로 일단 수가 좀 적었죠. 영화 수가.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영화의 수가 좀 적었고, 그리고 저희가 좀 미리 한 부분도 있었어가지고 네 개? 네 개는 전에 했었고 이제 이번에 4편만 진행하게 됐는데 전보다는 덜 힘들지 않았나? 저 확실히 몰아서 한 편수가 좀 적어서 요번에 맞아요. 그게 확실히 좀 유효했던 것 같아요. 정말 급박하게 흘러갔던 작년과는 다르게 저 작년 다른 일들도 겹쳐 있었기도 했고 그리고 저번 아카데미 후보 리스트랑 이번 아카데미 후보 리스트를 쫙 놓고 비교를 해보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렇죠. 이번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들이 좀 아쉬운 그런 후보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뭐 다들 이렇게 망설이고 계시는데 제가 통달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거 저 잘못됐어요. 잘못됐고요. 아니, 제가 이제 오늘 소감을 말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저한테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라는 그거에 갖고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죠?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약간 영화를 좀 많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뉴비, 시네필 뉴비한테 되게 편하게 추천할 수 있는 리스트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보통 너무 오락 영화에 다 쏠려 있지도 않고 또 너무 이렇게 의미가 강조된 좀 해석하기 어려운 영화들에만 쏠려 있지도 않아서 그 적정선인 것 같거든요. 항상 그 10개 내외의 그 영화들이 그런 적정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심사위원 단위 뽑는 시스템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의 그 아카데미 회원들이 미국 아카데미 회원들이 뽑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 어떤 의미에서 집단지성이 좀 발휘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은 조금 이번은 좀 그 집단지성이 항상 잘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게 옳게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됐고 그래서 되게 새삼 오랜만에 다른 연도 작품상 후보들을 이제 찾아보게 됐어요. 저희가 했던 작년이나 재작년 말고 좀 더 멀리 한 4, 5년 전 이제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리스트가 90회거든요. 90회가 19년인가 18년인가 그런데 일단 콜미 바이 유어 네임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다키스타워 이것도 사실 게리 올드만 연기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볼만한 영화여서 그리고 덩게르크 겟아웃 레이디버드, 팬텀 스레드, 더 포스트, 쉐이프 오브 워터, 3빌보드. 장난 아니지. 이 리스트가 지금 저 완벽하지 않아요? 저희 이 리스트 그대로 다음 주부터 방송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다 뚫고 이제 쉐이프 오브 워터가 받았죠. 그러니까 이거랑 지금 올해 리스트를 저는 비교를 하면 사실 올해 칭찬을 많이 받는 작품 중에서도 제가 별로 안 좋아했던 작품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 평균의 함정이다 이거. 그러니까 투표율이다. 이거는 유독 좀 내려앉은 느낌이 솔직히 좀 있었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진지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전체 후보 중에서 아시아 계열 영화들이 너무 적고 요번에 외국 영화상들 중에서도 아시아 작품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봉준호한테 욕을 먹고 로커에다가 그렇게 디스를 당했으면 좀 억지로라도 좀 균형을 맞췄어야 되는 거 아닌가? 후보에도 한 작품도 없다라는 거는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완전 그냥 솔직히 말해서 백인 파티일 것 같거든요. 그냥 미국 사람들 파티일 것 같아서 솔직히 흑인도 적어요 이번에 심지어. 흑인 작품들도 적어서
뭐 오히려 요번 연도는 약간 라틴 계열 작품들이 좀 많기는 한데 라틴 아메리카 계열 작품들이 많긴 한데 그런 게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희 후보에 오른 건 총 10작품인데 저희가 방송에서 아직 다루지 못한 I'm Still Here 그리고 니켈 보이즈를 제외한 8작품이 왜 작품상 후보에 올랐는지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제 앞에 앉아 계신 소피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선택권이 왔다. 다들 눈을 안 마주치네요. 저희 어떤 작품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화끈하게 서브스턴스로 갑시다. 아, 서브스턴스 녹음을 누구 하셨죠? 이렇게 두 분이랑 메리님이랑 메리님이랑 네. 했었죠. 그때 4명이었죠. 네, 4명이서 신디님까지 했었어요. 해가지고. 네, 신디님까지 맞아요. 했었어요. 네네네. 그러면 탱이님이 일단 녹음에 안 계셨으니까 그쵸.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일단 제가 이제 그 굉장히 주변 멤버들이 강요와 강렬한 추천 강요 되게 억지로 순화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보고 싶었는데 제가 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공포나 점프 스퀘어를 워낙 무서워하는 편이어서 그것 때문에 좀 망설였던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포스터부터 일단 하나도 안 강렬해서 무서워요. 맞아요. 근데 사실 무서운 영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좀 다행이긴 했고요. 그 영화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고 되게 좀 신기하다 싶을 정도의 영화고 이게 엑셀을 이렇게 밟는 쾌감이라는 게 되게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최근에 했던 영화들이 이런 영화 별로 없어서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장르에 너무 잘 태운 것 같아서 소재 자체를 그래서 여러모로 저는 되게 재밌게 봤고 뭐 작품상 후보 오른 거에 대해서도 전혀 의심할 바가 없는 작품인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팀 서브스턴스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거의 뭐 판단시죠. 네. 일단 녹음 때 너무 신나게 떠들어서 네, 덧붙일 막 상기돼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너무 텐션들이 웃겼어요. 다 비슷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다들 신나서 그렇게 녹음을 했는데 그래서 덧붙일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간만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영화가 나와서 너무 기뻤고요. 품격 있고 돌려서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도 물론 당연히 그쵸? 좋은 작품들 많지만 가끔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직구를 날리는 영화들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서브스턴스는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뭐 출마 선언인데요. 저도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는 정말 결이 다르고 되게 화끈하다. 맞아. 느낌. 화끈한 표현 잘 네. 어울리죠. 저도 처음엔 걱정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런 거는 제가 즐겨 찾는 어떤 그런 부류의 영화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본 거예요. 서브스턴스를 진짜 너무 잘 봤고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용기가 생겼어요. 이런 영화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나 이런 것도 볼 줄 아네. 이러면서 되게 다른- 물꼬를 텄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좀 막혀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네. 저는 좀 서스펜스 같은 것들을 좀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좀 심장 쪼여오고 막 사람을 구석탱이로 긴장감하게 밀고 하는. 가고 약간 그런 느낌을 되게 힘들어했는데 그런 거 때문에 제가 좀 극복을 하고 싶었던 게 그런 거에 묻혀서 어떤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걸 못 보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게 되게 스스로 싫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보고 나서는 나 조금 더 용기를 내볼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이 영화랑 안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잘 봤어요. 너무 잘 봤고 이 시대에 진짜 너무 필요한 영화다. 맞아요. 저도 이런 그런 생각을 동감합니다.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참 적합하고 되게 강력한 겉모습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충격 이런 속에서 메시지가 정말 그 충격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뚫고 나오죠, 네, 막. 그게 어떤 우리 삶 속에도 같이 있어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 되게 혼합이 잘 된 영화예요. 네. 그래서 이게 현대 사회에서는 되게 중요한 어떤 지점을 건드리고 있구나 그런 영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되게 잘 만든 영화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맞아요, 다른 맞아요. 영화를 보기 전에도 다른 영화를 보기 전에도 절대평가가 아니야. 절대평가다. 그냥 봤을 때도 이거는 진짜 잘 쓴 영화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가 국내에서 좀 말이 많았죠. 그러니까 뭐 그때 저희 녹음 때도 좀 얘기를 했지만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이 영화에 대한 반쪽짜리 해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화가 전 되게 훌륭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잘 섞인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약간 우리 좀 비유가 너무 너절해지긴 하는데 그 우리 미숫가루 같은 거 섞일 때 네, 그 덩어리져 있었으면 맛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섞여 있어야 맛있는 것처럼 이 장르끼리도 잘 섞여 있고 제가 이 영화 되게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그 보편성이랑 특수성이 잘 섞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그래서 핵심이네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왓챠피디아나 키노라이츠 보면 사실 좀 댓글로 싸우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이 영화. 근데 저는 좀 약간 양비론은 제가 진짜 싫어하는 편인데 좀 둘 다 좀 반쪽짜리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아름다움이나 외모에 대한 어떤 강박 같은 것들이 되게 나쁜 의미로 평등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가부장제 안에서 남자들이 보호받고 있었다라고 치면 나쁜 의미로 그게 이제 깨져지면서 이제 자꾸 확장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SNS 같은 데서 되게 표현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읽을 만한 코드가 많은 영화라서 맞아요. 저는 되게 보편성도 같이 잡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좀 너무 선입견을 안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 혹시 이 영화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또 그러면서도 되게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피했다라는 걸 너무 칭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시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SNS를 등장시켰거나 그 현대 미디어를 등장시켰으면 네. 훨씬 쉬웠을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안 한 게 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일부러 90년대로 땡겨서 이제 그걸 에어로빅이라는 사실 요즘은 진짜 안 하는 그 과거 소재를 그걸 땡겨와서 그걸 반추시켰다라는 게 진짜 이 시나리오에서 훌륭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냥 이야기 자체로만 봤을 때는 솔직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 서브스탄스 자체가 갖고 있는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그 분열된 자아들이 싸우는 부분에 그 브릿지가 좀 약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상이랑 연출이 워낙 좋았어서 그게 전혀 뭔가 그 영화에서 방해되진 않았다는 느낌이어서 저는 연출이 진짜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니 그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게 저는 그 장면에서 이거 얘기하니까 제 주변 친구들이 되게 이상하게 보는데 저 그 장면에서 울었거든요. 네? 슬프긴 진짜 했죠. 슬펐어요. 근데 저는. 슬프긴 한줄 얘기긴 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출의 그 갭이라는 게 그 말도 안 되는 그 호스로 뿌리잖아요. 살피를 진짜 말도 안 돼. 그거를 약간 감추려고도 안 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 엘리자베스 그 몬스터 엘리자베스는 그 자기를 계속 사랑해주길 원하잖아요. 그 대사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크리피하게 슬프다고 해야 되나? 약간 팀버튼 영화 볼 때 느낌. 맞아요. 그래서 되게 그 장면이 너무 슬펐어요. 물론 그 뒤에는 안 슬펐지만 그 뒤에는 아이씨 뭐야 이랬지만 어쨌든 그런 되게 복합적인 감정을 주는 영화였어서 되게 너무 여러모로 흥미로운 영화였다. 관객이 이렇게 들만하다. 맞아요. 뭐 이런 생각 50만이 했던 것 같아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돼. 사실 제가 알기로 아트버스터 50만 든 게 제가 알기로 괴물 말고는 거의 없을걸요. 거의 없는 거로 아는데 맞아요. 저는 이제 주변 친구들이 영화를 저보다는 이제 좀 덜 흥미 있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추락의 해부나 얼마 전에도 이처럼 사소한 것들 이런 거를 추천했을 때는 뭐 잤다 그래서 누가 죽인 거냐 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맞죠.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좀 그런 아쉬운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 영화를 다들 너무 많이 보고 또 이거에 대해서 되게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의미로 쉬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뭔가 새로운 경험이었으니까 극장 안에서의 경험도 물론 새로웠지만 극장 밖에서의 경험도 너무 새로웠어서 이제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이 돼서 계란 2개나 주사기나 엑스베이터 외모 감각 같은 거를 이제 연상시킨 상황이 되면 너 서브스턴스 이러면서 사실 그 증상을 저희 안에서도 좀 느꼈었죠. 계속. 맞아요. 뭐 볼 때마다 그런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현대 삶이랑 너무 맞닿아 있어서 지금 너무 쉽게 그걸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맞아요. 영화를 보고. 그게 진짜 최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영화를 많이 안 보는 친구한테도 되게 그냥 한번 봐봐 이렇게 그쵸, 얘기할 그쵸. 수 있는 그런 영화였고 실제로 반응도 되게 좋았고 사실 태기님처럼 그렇게 반응한 친구도 있었고요. 자기 너무 슬펐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 영화가
잘 만들었다. 이 정도면 너무 맞아요. 좋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궁금해서 보러 간 사람도 태반인 것 같고. 그쵸. 한 30만 넘어가고 나서는 네. 약간 그런 대중 효과도 좀 있었죠. 네, 맞아요. 갑자기 제 먹을 친구들도 막 너 서머스토스 보러 갈래? 맞아요. 이러면서 나 이미 난 봤는데. 난 방송됐는데. 그러니까 뭔가 문화가 된 것 같아서 유행. 그게 좀 그러니까요. 그게 참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아요. 맞아요. 좋더라고요. 데미 무어 관련된 얘기를 그때 이제 수피님 많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저는 데미 무어를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고스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과 영혼이 아니라 어퓨군맨이거든요. 네. 어퓨군맨에서의 연기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저 뒤에 그렇게 배우로서 최근에 이제 상 받았을 때 이제 얘기를 한 걸 보고 네. 배우로서 되게 인정을 못 받았었구나라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그래도 그 시절에는 뭐 상 좀 받고 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좀 안타깝기도 했고 그게 너무 또 영화랑 잘 닿아 있어서 네. 여러모로 되게 기분 좋은 약간 애 올 때처럼 네. 맞아요. 약간 기분 좋은 수상들이었어가지고 네. 3월에도 기대를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뭔가 그 뒤에 본 다른 영화들과 비교를 하게 되니까 더 올라가죠 아무래도 위치가. 네, 점점 평가가 좋아지고. 네. 너무 좋죠 이 정도. 그러면 다음 작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다음 작품은 에밀리아 페레즈로 네. 한번 끝바닥이 벌써 나오네요. 네. 퐁당퐁당인가요? 네. 네. 일단 제가 이 녹음에 참여를 안 했어요. 네. 안 했는데 이제 처방대상 올라온 걸 보니까 아무도 진심이 없죠. 네. 네. 큰 애착을 가진 사람이 없구나라는 게 거짓으로 가득 찬. 솔직히 처방을 안 하는 게 처방입니다. 근데 저도 보면서 똑같은 걸 느꼈기 때문에 되게 공감이 됐어요.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그러니까 에밀리아 페레즈라는 인물이 트랜스젠더 수술을 통해서 탄생을 하고 죽음까지를 다루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인물의 일대기를 다루면 적어도 이 인물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에밀리아 페레즈뿐만 아니라 리타도 그냥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되게 중대한 선택을 이 인물들이 하는데 네. 저희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도 아쉬웠고 끝나고 나서도 기억에 남는 음악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저희가 했던 얘기죠. 네. 그래서 녹음 들으면서 진짜 공감 많이 했고 지금 13개인가 후보가 올라갔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지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영화 보고 나오자마자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이게 후보가 열쇠라고 그 포스터를 받았는데 그 열쇠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아? 이러면서 올해 문제작이 맞고요. 문제작 아니고 그냥 문제. 네. 되게 큰 문제. 그러네요. 올해 문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영화인지 아직까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네. 이렇게까지 반응이 싸늘한 영화는 오랜만이고 이렇게까지 스케일이 크게 무례를 범하는 영화도 덩치가 큰데 무례한. 네, 정말 처음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네. 그 여우주연상 후보로 올라간 에밀리아 페레즈 역할의 배우가 가스콘. 네. 네. 그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 AI가 사용이 됐다고. 맞아.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그게 이제 네. 브루탈리스트랑 같이 말이 좀 네. 많았죠. 그리고 또 이게 뮤지컬 영화고 노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는데 다른 가수의 목소리를 입혀서 그런 막 고음하는 장면이나 그런 것들을 다 촬영을 하고 거기에다가 AI 기술을 입혔다고 해요. 그래서 말이 많죠. 네. 맞아요. 네, 가장 시끄러운 작품인 것 같아요. 외적으로. 그쵸. 외적으로 정말 말이 많은 작품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좀 주최 측에서도 눈치가 보일 것 같아서 같아요. 그래서 좀 그냥 어떤 예측을 했을 때 좀 가능성 그래서 떨어지는 그쵸. 부분도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아카데미 네. 최종 투표 하기 전에 이 일들이 다 터져가지고 맞아요. 뭐 그것 때문에 뭐 이제 상을 못 받게 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네. 예측이 많긴 하더라고요. 네. 그것에 이외에도 그렇죠. 그 문제가 아니죠. 네, 사실 저는 상을 못 받아야 하는 이유가 그 문제는 아니어야 된다고 맞아. 저도 생각해요. 같은 생각입니다. 영화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저 이 녹음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네, 다시 많이. 들어보니까 조금 많이 따박따박 짚어서 얘기를 많이 그 중간중간 했더라고요. 한숨들을 많이 쉬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하다 보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그쵸. 감정적으로 말하게 된 더 부분이 격양된 있었죠. 네.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네. 확실히 불호에 뭔가 리뷰를 하는 게
훨씬 어렵다. 맞아요. 그쵸. 라는 걸 맞아요. 많이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정적 감정을 써야 되니까. 그니까요. 음. 그리고 감정을 배제하고 되게 차분하게 따박따박 짚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화가 나는 거. 가면 갈수록 나는 그냥 화가 나는 건데 이게 좀 싫고 짜증이 나는 건데 데크레센도였나요? 점점 커지는데. 언어가 태워하는 느낌이에요. 그니까요. 맞아요. 그냥 이거 싫어. 약간 이런 난 느낌이었어가지고. 싫어. 이런.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되게 다양하게 싫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전이었다니까요, 그냥. 그 종이달 영화 할 때 책 얘기 앞에 실컷 하고 이제 뒤에 영화 깔 때 진짜,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진짜 짧게 근데 얘기했죠. 그때는 정말 언어가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음. 같은 얘기 반복하고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네. 저도 그때 느꼈거든요. 이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힘든 쉽지 거구나. 않다. 네, 근데 이번에도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들으시는 분들 그것도 재밌어하기도 네. 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거 들으면서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 내부에 많아서. 있네요. 네. 웃기더라고요. 청취자 입장에선 진짜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영화 외적인 문제랑 내적인 문제를 같이 갖고 있는 영화는 참 흔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정말 뭐 하나 편들 수가 없어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비 같은 영화가 네. 이렇게 막 말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칭찬할 구석들이 있었단 말이죠. 저는 이제 좀 부정적으로 봤던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 갖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됐든 그 중간중간 어떤 표현이 됐든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있었고 그랬던 건데 그 서브스턴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저평가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그 바디오러나 그 끝까지 엑셀을 밟은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방식에 이런- 있어서의 그런 그런 네. 것들은 되게 유효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특히 그 두 배우 연기에 대해서 또 칭찬을 한다든지 뭐 이런데 이 영화는 참 그러니까 네. 그 밥이랑 서브스턴스는 보면서 모욕적이진 않았거든요. 그죠 아, 그죠 오히려 그 아. 반대였는데. 그죠 반대에 가깝죠. 네. 네. 근데 이 영화는 누굴 그- 비하하지 않잖아요. 네. 어. 이 영화는 완전 반대에 있는 영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모욕적인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방대상도 결국 제 거 고르고 그랬지만 참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하게 됐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아 이게 헐리우드 같이 갖춰진 시스템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는 곳들도 이렇게 무심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그게 무심한 대상이 또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쵸. 네, 멕시코 사람들 지금 그러네요. 막 분노에 지금 그 댓글들을 막 달고 계신 것처럼 거기다가 또 이제 성수수자 이슈까지 같이 묶여 들어 있어서 거기다 다른 후보 비난까지 하고 뭐 거의 뭐 종합 세트여서 저도 진짜 보면서 느꼈던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다뤄도 되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멕시코에 대한 뭐 이야기이기도 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게 약간 스테레오타입을 오히려 강화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맞아요. 개인적으로 이 그러네요. 영화가. 맞네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봤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그러니까 네. 이 영화가 건드리는 어떤 분야, 범주 안에 약간이라도 발을 디디고 있는 사람이 이 영화를 본다면 너무 속상할 것 같은 그쵸. 거예요. 너무 이 시대에 나와서는 안 되는 음. 영화지 않았나. 근데 이게 지금 라즈베리가 아니라 아카데미에 그쵸,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문제인 네, 거죠. 맞아요. 도대체 그 아카데미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그니까요. 고민을 좀 사실 오스카가 2010년 초반부터 2010년 중반 때까지 그 해시태그 달리고 이러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죠. 오스카 소 화이트 달리면서 약간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그 뒤로 되게 많이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네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들게 하는 네. 빠르게 넘어갑시다. 네, 좋아요. 우울하니까요. 네. 네. 다음은 같은 뮤지컬 영화인데 저희 시네마행 내부에서 점점 고평가되고 있는 위키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녹음을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난하다 이런 평이 많았고 그러니까 노래가 가진 힘은 있는데 살짝 애매한 느낌이다 이런 평들이 줄을 잃었던 것 같은데 좀 네. 바뀌셨나요? 네, 다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뮤지컬 영화였고요. 전 존추 감독을 당분간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녹음하면 되게 다른 분위기로 네. 녹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상대평가죠. 이거는 이건 완전히 그렇죠. 네. 확실히 그때 봤던 그 감상보다는 훨씬 고평가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녹음을 한다고 하면은 진짜 탱이님 말씀하신 대로 연출적으로도 훨씬 할 말이 많을 것 같고요. 그냥 영화적으로 잘 만든 영화인 것 같아요. 이거는 영화다. 좋은 그쵸. 영화다. 맞아요. 재밌게 볼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어떤 대중도 잡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영화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네. 그러니까 새삼 느끼는 게
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볼 때도 느꼈는데 이게 진짜 뮤지컬 영화가 어렵구나 라는 걸 그 에밀리아 페이지랑 위키드 보면서 확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쉽지 않구나. 제 주변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위키드 원래 뮤지컬을 좋아했던 팬들도 만족을 했고 그 맞아요. 뮤지컬을 모르고 봤던 사람들도 만족을 어느 맞아요. 정도 했다는 게 되게 새삼 생각할수록 대단한 뮤지컬 영화였다는 게 쭉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키드의 최대 장점이라고 하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원작을 훼손하지 않았다라는 맞아요. 거였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녹음할 때도 제가 얘기했을 것 같은데 네. 그 원작에 되게 충실했고 영화적으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되게 잘 보완해서 만들어서 나온 뮤지컬 영화다? 맞아요. 이런 면에서 되게 깔끔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막 칭찬 많이 했지만 중간중간에 되게 그런 감독님 본인의 어떤 고집이라든지 어떤 그 자기 자신감이 딱 보이는 장면들도 있었고 맞아요. 그 음악 없이 춤추는 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일단 파트 2가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까지 보고 나면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이야기가 어떤 뚝 끊기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물론 분량이 길긴 했었지만 그리고 위키즈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저는 엘파바와 글린다의 관계성인 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직도 연출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그냥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럴 수 그냥 있죠. 그렇긴 네, 맞아요. 한데 음. 대신에 이 두 캐릭터의 관계성이 너무 좋고 둘의 연기도 너무 좋고 맞아요. 배우도 이야기가 잘했죠. 좋죠. 네, 이야기가 좋고 그냥 이 둘이 같이 나누고 있는 정말 친구로서 나누고 있는 그런 감정들이 너무 잘 느껴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을지라도 그 부분 때문에 영화가 좀 더 좋아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되게 그 웃긴 게 처음에 아카데미 후보가 발표됐을 때 이제 네. 메인 후보로 올라간 그 리스트 발표됐을 때 위키드. 파트 1인데? 약간 이랬는데 다 보고 나니 올라갈 만했다. 뭐 이런 거 하나 정도 껴 있어도 괜찮았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녹음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위키드라는 이야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파트 2까지, 그러니까 이야기를 끝까지 알고 보면은 또 네. 다시 보이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아요. 거기서 담고 있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관계성 같은 것도 여기서는 살짝 보였는데 네. 이 끝까지 가면은 또 엄청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예상을 하고 본다면 이것도 그때 또 말했듯이 1편이지만 하나의 완성된 영화로 되게 잘 만들었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그때 그 세 분이랑 같이 메이님 그 얘기 하시고 나서 위키드를 절대 검색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실한 스포 할까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절대 검색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파트 2가 나오기 전까지 한번 뭔가 스포 당할 것 같긴 한데 왜 악담을? 고해를 하나 하자면 전 아직 위키드를 안 봤고 왜 이렇게 유독 조용하신가 했더니 네, 그 에밀리아 페이지 보고 나니까 더 땡기긴 했는데 계속 그쵸. 그래서 뭐 상이라도 받으면 다시 들어주려나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영화관에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맞아 사운드 때문에 맞아요. 영화에서 보는 게 음악이,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냥 그 체험이 되게 재밌었어요. 영화관에서 맞아요. 하는 그 뮤지컬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느낌. 파트 2 나오기 전에 이제 빨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때 이어서 같이 보는 것도 그때 괜찮아요. 그때 할 상영을 할 것 같아요. 네. 추가 나올 그때 때쯤. 같이 보면 되겠네요. 듄처럼. 그 메리님이 네. 당시에 위키드 녹음에 참여를 못하셨는데 되게 재밌게 보셨다고 또 메시지를 맞아요. 남겨주셔서 그러니까요. 얘기를 되게 좋아하시고 네. 그랬잖아요. 잠깐 읽어보자면 위키드에게 미술상을 주지 않는다면 아카데미 심사위원들 오즈의 마법사 영화 안 본 걸로 간주합니다. 단호하네요. 네, 이렇게 단호하게 남겨주셨고 네, 재밌는 말 하려고 작정하니까 절대 생각 안 난다고 써주셨네요. 근데 그때 녹음 때 그렇게 많이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미술 진짜 좋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무대스럽게 적당히 무대스럽고 적당히 리얼리티한 그 경계를 잘 지켰던 것 같아요. 미술도 좋았고 의상도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맞아요, 그 맞아요. 엘파바랑 글린다 의상 같은 것도 좋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세팅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뭐 소품 같은 거 이런 것도 맞아요. 그렇고. 다음에는 제가 안 본 영화 아노라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녹음에
아마 하라님이 그때 못 참석하신 걸로 알고 네, 있어서 맞아요. 하라님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저는 얼마 전에 또 한 번 다시 봤어요. 네. 두 번 보셨군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좀 늦게 보긴 했거든요. 개봉 초기가 아니라 이제 거의 마지막쯤에 봤고 이미 녹음이 다 끝난 상태 그 이후에 봤어서 보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한 번 다시 봤는데 처음 봤을 때보다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쉬운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워낙 그런 시각적인 것들이 충격이 크게 오니까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좀 압도당했다 해야 되나? 아, 그런 걸 좀 오, 신경 그럴 수 쓰고 따라가느라 바빴는데 지금 좀 여유를 갖고 두 번째 보니까 코미디잖아요. 그런 걸 조금 즐길 수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장면이 또 저희 오늘 왜 오늘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네. 좀 화제가 됐죠. 저희 사이에서 네. 토론을 했잖아요. 갑자기 좀 해석이 네. 막 올라오고. 일하는데 이 너무 흥미진진한 얘기잖아. 어쩐지 답장이 빠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그런 흐름을 잘 타서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처음 봤을 때보다 처음 봤을 땐 좀 불편한 지점도 있었고 없지 않죠. 그리고 근데 그 불편한 지점을 근데 이 감독이 그냥 정면 돌파했다고 맞아요, 봐요. 맞아요. 모르고 그냥 담은 게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사람, 모르는 세계, 자기가 속하지 않은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런 부분이 없을 수 없고 분명히 나타날 것인데 나는 그 부분까지도 좀 논란의 선상으로 올려보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되게 네. 분명했던 것 같아요. 한계가 있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다룬 영화 중에는 가장 섬세했다. 그리고 따뜻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 훨씬 뭔가 따뜻한 시선이 많이 느껴지긴 그쵸. 하더라고요. 뭐 연기도 너무 좋았고 맞아요. 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두 번째 보니까. 근데 이 사람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괜찮은 건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상 하나 안 주면 이거는 이건 안 줄 진짜- 수가 없어요. 혁명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이건 착취다. 이거는 상 하나 안 주면은 이걸 아니, 그냥 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상불상인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저는 진짜 배우 전체가 너무 잘한 것 아, 같아요. 맞아요. 아노라를 생각할 때 누구 한 명의 구멍이 없다는 느낌이 맞아요. 들고 맞아요. 너무 다 코 날아가는 가니까지 너무 다 잘해서 되게 그게 뭔가 이상하게 그 따뜻하다는 네네.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상하게 이게- 뭔가 온기가 있어요. 영화가. 맞아요. 이게 성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쪽에 결론을 내리기도 어렵고 복합적인 이야기라 그쵸. 저도 영화를 보면서도 계속 생각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연민과 관조의 방식으로 바라보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좀 그것마저 없는 그쵸. 느낌이 어. 많이 들어서 그 연민마저도 없는 시대 같아서 그래서 이 영화가 조금 더 따뜻하고 좋게 느껴지는 것 같고 감독도 그렇고 그리고 이고르 캐릭터도 그렇고 결국에는 어떤 관조적인 시선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시혜적이라고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결격 사유가 있는 호의도 좀 없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그러네요. 흐름을 잘 탄 영화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그냥 좀 필요한 영화라는 느낌? 음. 그래서 맞아요. 이상 상을 뭐 하나 받아가면 참 마음이 좋겠다 이런 저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뭐 유력하기도 하고 네네. 네. 되게 신기했던 게 그때 영화를 2번을 봤고 그 네. 상태로 녹음을 했고 녹음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네네. 녹음은 끝나고서도 진짜 오래 남았어요. 일단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지 않아요? 아, 계속 맞아요.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을 아는 사람 같이 느껴지게 음. 되는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 뭔가 어디선가 존재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이게 뻔히 가짜라는 건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되게 그때도 얘기했지만 정말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고요. 션 베이커가 션 베이커가 뭐 특강한 거 한다고 하면 진짜 비행기표 끊고 가서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강. 막 뭔가 너무 좀 경외심이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더 올라가는 경험이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보통 그냥 이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이런 그렇게 좀 결정이 빨리 되는 편인데 네네. 그런 긍정적인 감정에 의해서는 근데 이 사람은 별 생각 없다가 점점 계속 그 영화 끝나고 나서 올라가는 느낌이어서 참 뭐 여러모로 참 생각이 많아지는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요. 이게 감독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 전에 영화에서도 분명 드러난 부분이 네. 있었지만 이번 영화에서도 똑같이 그런 흐름에 같이 탑승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결은 좀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그런 영화 중에서는 되게 퀄리티도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할수록 진짜 진짜 좋은 이야기였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때 녹음 준비하면서 저도 2번 보고 생각을 그냥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네. 저는 녹음하고 나서 그 주제 저희가 얘기했던 그 주제에 대해서도 그 뒤에 또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기 쉬운 주제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아직 문제기도 네.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그게 이 영화의 좋은 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성노동이란 걸 다룬 영화는 보통 성과 노동으로 나누면 성에 더 강점을 두는 그렇죠. 영화들이 훨씬 많거든요. 세니까. 근데 이건 노동에 더 노동 쪽이죠. 강점을 그쵸. 둔 맞아요. 영화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약간 마르크스 같기도 하고 뭔가 약간 맞아요. 그런 너무 노골적이에요. 그럼요. 설국열차 같은 느낌? 뽑아낼 수 있는 네. 게 진짜 많은 영화예요, 네. 사실. 그렇네요. 그래서 참- 신기했어요. 참 신기한 영화, 진짜 신기한 영화고. 맞아요. 그 왜 소피님이 예전에 막 저희 그 컴플리트 언론 얘기할 때 얘기하셨었는데 작가나 감독의 잘못으로 네. 캐릭터나 배우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게 정확하게 반대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배우가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 지금 이름도 지금 다시 찾아봐야 돼요. 그 두 배우 남녀 배우 둘 다 마찬가지고. 마이클 네, 그 두 배우가 그냥 그 캐릭터로 네, 그 보이고. 작품 안에 일부러 존재하는 느낌이어서. 실제로 마이클 맨슨이 이제 캐스팅이 되고 나서 캐릭터가 더 디벨롭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고르 캐릭터도 캐스팅이 된 다음에 더 디벨롭된 부분이 많다고 인터뷰를 유리 봐서 보리소프. 네. 네. 그러니까 아카데미 작품상 라인업 중에서도 제 생각에는 진짜 단연 돋보이는 영화라고 생각을 특이하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 만들었고 퀄리티가 좋고 이게 작품상 후보다 싶어요. 맞아요. 이게 션 베이커가 갖고 있는 장점인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그 저희 플로리다 프로젝트 얘기를 할 때 항상 뭔가 애들 나오는 그런 영화가 그런 영화인데, 근데 그걸로 끝낼 수 없어. 잠깐만 기다려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처럼 이 영화도 뭐 되게 단순화할 수 있는 영화인데, 뭐 귀여운 여인을 비꼰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영화인데 끝까지 얘기할 수도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되게 한없이 얘기할 수도 있고 짧게 얘기할 수도 있는 영화여서 여러모로 참 좋은 영화다. 맞아요. 저희 단톡방 아노라 100분 토론의 범인은 전데요. 그래서 그 고민을 갖고 계셨죠.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영화를 볼 때 뭔가 결론을 내리려는 버릇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니까 이게 결론이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는 그것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결말적으로 갔을 때 더 그런 뭐 얽히고 설키고 그런 감정들이나 지금까지 쭉 나왔던 그런 뭐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좀 그런 영화죠. 쉬운 네. 영화는 아니었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오늘 그래서 일하면서 그 아노라 리뷰를 한 30편 가까이 읽었어요. 근데 그리고 멤버들의 도움도 받아서 좀 이해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고르, 네, 이고르를 완전히 그런 순정파 천사로 묘사하는 것 같은 그런 리뷰들을 녹음 준비를 하면서도 또 영화를 보고 나서도 그때 그런 리뷰들을 주로 봐왔기 때문에 너무 그때 이고르가 저희 방송 때 얘기했던 서브남주. 네. 그래서 그러니까 둘 다 인간처럼 보여야 되는데 너무 이고르를 띄워준다고 해야 되나? 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 이 사람이 뭐 착한 사람이라면 뭐지? 이 복잡성 복잡하다고 하는 거는 어디서 오는 거지? 막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카톡방에다가 결말 부분에 이고르의 행동은 1번. 저 수능 보는 줄 알았어요. 이거다 뭐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점점 그 두 인물이 인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처럼. 네.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그런 행동들이나 그런 뭐 상징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고르 캐릭터 좀 위험할 수 있는 캐릭터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그 해석했던 것 경계에 같아요. 있었어요. 네, 맞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영화 외적으로 왜냐면 보는 사람이
이고르는 굉장히 호의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나는 그 반야처럼 그러지 않아. 난 이고르 같은 사람이야 하고 투영하면 투영하고 끝 하면 영화 잘못 본 거거든요. 아, 네. 진짜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캐릭터가 캐릭터가 그렇게 볼 거야. 그렇게 묘사되긴 해. 왜 사람들이 헷갈려 하니까 그쵸, 어떤 사람들은 그쵸. 그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영화인데 저는 그래서 이 영화는 여러 번 볼수록 좋은 게 그런 그쵸. 측면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점점 분명히 해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네. 영화여서 네. 맞아요. 그 이고르랑 처음에 예니가 만났을 때 이런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이 묘사가 안 돼 있었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였고 그걸 이제 똑같이 투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관객들이 애니를 봤을 때에 처음에 그 애니의 그런 일하는 모습들, 노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네. 그리고 그 반야랑 결혼했을 때 애니가 어떤 사람일 것이다 예측했던 게 틀렸던 것처럼 반야를 처음 봤을 때 애니도 똑같이 오해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는 그 애매한 경계에 있다라는 게 이 영화가 캐릭터를 표현하고 사람 자체를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토로스도 그렇게 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굳이 그 견진성사 도망치는 대부고 네, 도망치는 맞아요. 장면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네. 장면에 넣는 것도 그 사람이 인간을 그리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게 이제 글을 쓸 때나 어디다 표현을 할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지만 굉장히 오독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잘못된 비유일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이 영화로 봐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글로 읽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리고 혼자 그냥 생각해보고 혼자서 이렇게 깊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맞아요, 것 맞아요. 같아요. 음. 네. 영화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조용히 계시다가 반성. 그래서 반성을 좀 했고 확실히 영화가 이제 개봉한 지도 좀 됐고 맞아요. 녹음한 지도 조금 지났는데 이렇게 활발하게 얘기가 오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그쵸. 완성도가 높은 영화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다음 영화로 넘어가면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던 컴플리트 언노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순서가 좋으네요. 네. 다시 짜게 시켰네요. 오늘 단짠단짠으로 네, 가보려고 아유, 좋아요. 아주 뜨겁네. 아니 저는 이 컴플리트 언노운 들으면서 메인님이 이거 그냥 흘러가는 영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네. 너무 공감을 했거든요. 일단 밥 딜런이 한마디로 정의 불가한 아티스트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문구를 어떻게 보면 그대로 영화로 만들었다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렇게 볼수 정의 있겠네요. 불가능한 인물이라는 거. 근데 문제는 한국인하고 미국인 사이에 벽이 있다는 거. 녹음에서도 그쵸, 저희 이야기가 많이 많이 얘기했죠. 나왔지만 그러니까 저도 그러한 뭐 감정적인 반응은 안 왔던 것 같고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클라이막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긴장감과 카타르시스를 조금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종 한국인의 입장에서 어떤 그런 포크나 락 장르가 결합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곡인 줄도 몰랐고요. 전 그 롤링스톤이 그런 음악사적인 흐름이나 아니면 역사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소개가 조금 더 친절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확실히 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녹음에서 티모시 노래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요. 또 티모시 팬이시잖아요. 네. 티모시 좋아하지만 저는 듀넷에서의 티모시를 좋아해요. 저희도 그 얘기했었죠. 입을 많이 안 열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그만 불러줬으면 좋겠고. 멜로디를 하지 않고 대사를 치는. 그러니까 티모시가 SNL에서도 그렇게 노래랑 춤을 추는데 맞아요. 미국 맞아요. SNL에서도 하고 싶은 거 좋아하나 봐. 살짝만 절제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마. 이런 생각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잘하는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진짜로 나는 그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니 좋은 각본들 정말 많이 올 텐데. 워카랑 컴플리트 연습을 언더 이러니까 이러니까 힘들어. 네, 그니까요. 하라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뭐 조용히 보고 왔죠. 그러니까 분명 좋으면 이제 저는 따로 봤으니까 네. 녹음도 안 했고 좋으면 분명히 제가 톡방으로 달려갔을 텐데 네. 혼자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안 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감흥이 별로 없었네요. 네, 그냥 영화 한 편 봤다. 아카데미가 요번 작품상 후보들이 전반적으로 영화 외적인 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은 느낌? 이 사람도 콘클라베 다 같이 봐야 돼요. 이거. 콘클라베 비슷한 주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 밖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영화는 안에서 지금 아노라도 그렇고 뭐 서브스턴스도 그렇고 사실 이제 메리님이 그렇게 평가를 많이 하셨는데 위키드도 그렇고 내포되어 있는 영화 외적인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외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은 영화인데 다른 작품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네.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면. 맞아요. 대체 가능한 작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죠. 저희 또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네, 그런 좀 여러모로 아쉬운 맞아요. 저 개인적으로 네. 티모시 네. 팬으로서도 좀 아쉬운 영화였습니다. 그렇죠.
티모 씨도 뭐 대충 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5년인가 맞아요. 5년 동안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좀 더 저희가 평가를 할 때 노래는 아쉬웠지만 스토리라인이 너무 좋았다라든지 네네. 아니면 이 연출만큼은 우리가 밥 딜런을 전혀 몰라도 이해할 수 있었다라든지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없는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다음은 이제 더 잊혀지다간 까먹을 것 같아서 준 파트 2를 티모 씨네요. 넘어가야 될 것 지금도 같은데 감각해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이거가 녹음이 올라왔을 때 시네마역에 소속이 아마 안 돼 있었을 그랬을 수도 있네요. 완전 소속되고 초반이었던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이 녹음을 듣는데 이제 하라님이 그 신발에서 모래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모래 그 언덕을 체험하게 하는 영화였던 것 같고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시각 효과 꼭 받았으면 좋겠다고 네, 네. 저 생각을 맞아요. 하고 있는 맞아요.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듄 시리즈에 대한 제 느낌은 별로라기보다는 네. 좀 부담스러워요. 이런 거대한 사가들이 너무 커서 너무 웅장하고 거대한 거의 스타워즈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거의 에픽이니까. 네, 그래서 이게 별로라는 게 아니라 취향이 별로 그쵸, 아니었고 그쵸. 제 취향이 별로 아니었고 처음에 보기 시작하는데 허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아, 이걸 그쵸. 시작하는데 원부터 봐야 되는데 원이 맞아요. 완전 허들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약간 이 세계 안에서 그 세계관도 되게 복잡하잖아요. 음. 원작 책도 엄청 맞아요. 두껍고 많고 음. 그래서 뭐 얘기 자체가 내용이 취향은 아니었지만 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이 영화는 잘 만들었고 재미있는 영화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방면으로 볼만한 거리도 있었고 내용 자체도 오락영화라고 하기 아쉬운. 네네. 그러니까 그것보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맞아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큰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그때 녹음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약간 체험적인 의미가 되게 맞아요. 큰 영화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아이맥스 같은 데서 보는 것도 그쵸. 그렇고 진짜 신발에서 모래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그만큼 이 영화가 생생하게 느껴졌으니까 맞아요. 저희가 영화를 볼 때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이런 총체적인 어떤 감각적인 그런 것들이 이 영화의 가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 쪽에서는 분명히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들고요. 그런 음향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거 음향도 영화에서 좋았어요. 들으면 진짜 막 벅차오르잖아요. 음. 그거 네. 둥. 이제 약간 몸이 울리는 느낌. 그니까요. 그런 것도 그렇고 드니 빌레브 감독이 잘하는 약간 그런 것들이 정말 잘 들어간 영화인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정교함과 뭔가 그 고요함 속에서 있는 파동 같은 느낌? 저는 느끼기에는 그런 맞아요. 그러니까 느낌이었거든요. 드니블레브가 브루탈리스트라니까요. 진짜 고요한 정적인 파동 그거에 알맞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 자체를 어떤 체험이라고 봤을 때 느낄 만한 부분이 확실히 있는 영화다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시각적이나 청각적으로 되게 스펙타클을 충족시켜준다는 느낌을 네. 저도 받았었던 것 같아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파트 1보다는 캐릭터적인 면에선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네, 그래도 뭐 음향, 시각 효과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 부분에서는 뭐 뭐라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상을 맞아요. 받아도. 그래서 다음 시리즈가 훨씬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듀니랑 아이맥스는 이제 뗄래야 뗄 수 맞아요. 없는 그쵸. 관계인 것 약간 같고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네. 바늘과 실 같은 느낌이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듄 2 파트 2를 너무 재밌게 봤는데 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아이맥스로 봐서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듄을 정말 좋아하는 팬분이더라도 감정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러니까 아이맥스 네. 봐야겠네요. 아이맥스 안 보셨나요? 네. 다음에 개봉하면 지금 눈빛이 약간 혐오의 눈빛이. 너무 아이맥스 안 봤다고. 그러니까 듄 시리즈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각적으로 압도되는 또 음향도 마찬가지로 되게 웅장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아주 크기 때문에 아이맥스로 보셔야 됩니다. 확실히 네. 그 화면과 사운드적인 게 맞아요. 완전 빵빵하게 충족되는 데서 맞아요, 보면은 훨씬 그게 영화의 완성인 것 맞아요. 같아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브루탈리스트 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 제가 보고 녹음 듣는데 위브님이 약간 호우 쪽이셨고 탱이님이 브로 쪽이셨잖아요. 브루탈리스트요? 네네네. 브루탈리스트. 그러고 보니까 듄도 네. 그랬어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네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소피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브루탈리스트. 일단 저도 녹음을 들었는데 네. 100분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도 그쵸. 녹음 네.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저도 아쉽다라는 입장이라 네. 공감이 되는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자기적이다라는 생각을 어, 하게 그랬었죠. 됐었죠. 형식에 잡아먹힌 것 같다. 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피님이 계셨어야 됐습니다. 편이 한 명 더 생겼을 저도 텐데. 불호에 가까웠는데 네. 탱이님이 너무 네. 제가 그날 전날 저녁에 네. 보고 와서 더 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제가 하고 싶은 네. 일 다 해주시길래 저는 그냥 그러니까 영화가 너무 다루는 게 많잖아요. 뭐 건축 맞아요. 관련된 그쵸, 것도 그쵸. 다루고 네네. 역사 같은 것도 다루고 개인의 삶이나 뭐 마약이나 그런 성적인 그런 것들도 음. 전부 다 다루고는 있는데 네. 깊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본인이 쓴 거라면 적어도 감독이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나오든지 간에 그 그쵸. 깊이는 있어야 된다고 음. 생각을 하는데 크리스토퍼 놀란 인터스텔라 같은 거 보면 동생이었나요? 네, 대학에서 저는 네, 몇 년 동안 공부하다가 학위를 퀄리티 따셨잖아요. 받았다고. 그러면 이게 미친 사람들이라고 빨리 우주가 주제라서 그런 거 아니냐 하면 까보면 우주 영화가 아니고 이거는 부녀의 사랑 이야기, 가족 이야기. 네 가족 그쵸. 이야기에 가까운 거고 브루탈리스트도 건축 이야기가 아니고 라즐로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핑계가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목을 브루탈리스트로 지었으면 그에 맞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 건축을 주제로 다루는데 왜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는지 이 설명이나 이렇게 느껴지는 설명 같은 게 있잖아요. 그쵸, 그쵸.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뭔가 이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긴 영화에 긴 영화. 네, 조금은 그래도 뭔가 들어갔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주저리 이야기하는 부분이 브루탈리즘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감독 스스로가. 그럴 수 있죠. 네네네. 그러면 간결하게 뭔가를 그쵸. 넣었어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가까운 얘기가 오펜하이머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펜하이머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설명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네네. 그 조시 하트넷이 옆 교수가 막 네. 얘기해주고 중간중간에 이 단계가 이렇게 넘어가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 정도의 고리 정도는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 정도는 내는데 브루탈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없이 그냥 계속 이야기가 흘러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뭘 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 관객들이 계속 그냥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좀 저도 좀 표류하는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이 영화 좋고 감동받으셨던 분들은 왜 그러신지는 알겠는데 거기에 제 마음이 닿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저도 비슷합니다. 그것도 말로는 알겠어. 근데 말 이상으로는 모르겠는. 감정으로 못 느끼겠어요. 네네네. 저는 한 중간 정도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녹음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에 거의 모든 내용에 동의를 한 부분이 있었고요. 네. 일단은 브루탈리즘이라는 어떤 미술 사조죠. 그런 것들을 영화로 가져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신선하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형식적으로 뭔가 그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했다는 거 그런 것만으로 좀 멋진 시도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 볼만한 그러니까 분석하는 그런 재미는 확실히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엄청 독특한 영화라고 생각했고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독특하고 특이한 영화다. 그게 뭐 인터미션도 그렇고 그 브루탈리즘이라는 사조를 영화의 형식이나 어떤 이 인물을 구성을 하는데 그 세팅을 하는데 조금 끼워 넣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넣은 게 좀 특이하고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부분. 그리고 좋았던 부분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 영화의 미학적인 부분은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상미랑 전 영상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영상미는 진짜 이거는 화면을 보면서 되게 와, 이 정도의 영상미였던 것 저 같고 완성돼 있는 느낌이 있었죠. 네. 그런 느낌의 약간 그 예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다는 거 그런 그쵸. 화면을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과 뭔가 음악들 네, 음악이랑 사운드트랙 이런 것들과 같이 들었을 때 그 화면을 그런 것들은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영화를 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분위기 좋은 바 같은 데서 네. 그 빔으로 틀어놓는 맞아요. 정확해요. 그거에 너무 적합한
적합한 영화인 거예요. 화가 왔어요. 너무 지금. 웃기다. 게다가 시간도 너무 길잖아요. 인터미션 나오나요? 인터미션 다 같이 와주시라고. 근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말씀하셨던 거에 되게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뭐가. 그러니까 담고 있는 얘기가 너무 크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그때 영화를 보는 당시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내 의미 속으로 채워 넣기가 너무 벅차도록 많은 거예요.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와서 가만히 앉아서 차근차근 리스트를 세우면서 확인을 해봐야 이건 어떤 의미였고 이건 어떤 의미였고 이런 걸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영화가 어렵진 않았는데 네. 의미가 너무 많아서 복잡했어요. 음. 그러니까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다가 그게 하나하나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그렇게 영화가 끝나버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다. 저는 어제 영화를 봐서 오늘 일하면서 녹음을 들었는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정신만 있다고 하는 거에 너무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떠 있어요. 뭔가 제시를 맞아요. 하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진 않죠. 근데 그게 하나하나가 비유가 되게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아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이거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뭐 맞아요. 하나를 이렇게 딱 건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훨씬 더 이제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은 확실히 아니었던 것 같아서 형식적으로는 보는 재미가 있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조금 와닿진 않았다. 부족함이 좀 있지 않았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연륜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짤 아시죠? 사람을 제일 화나게 하는 방법은 첫 번째 말을 하다가 많은 것이고. 그 짤이 좀 생각이 났고 이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서 제가 그 녹음 끝나고 나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네. 저는 조금 이 영화가 많이 칭찬받는 게 좀 위험하다고까지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약간 얘기하기 위한 영화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좀 별로였어요. 저는 영화 자체로 존재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노라 저희 얘기했지만 아노라 같은 경우에는 영화 자체로 이미 존재하고 있고 네. 얘기할 수 있는 영화인데 네. 이 영화는 영화가 얘기하지 않은 부분을 얘기하는 영화처럼 느꼈어요. 그러니까 되게 나쁘게 얘기하면 현학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약간 영화인들을 위한 영화 같은 느낌이 네. 좀 있었어서 맞아요. 그거는 전 좀 경계하는 편이어서 좀 그랬던 것 같고 예전에 사실 헤어질 결심 국내에서 네. 120만인가 밖에 안 들었을 때 네. 그런 리뷰들이나 평가들이 나왔었어요. 이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화다. 보편적으로 잘 만든 영화가 아니다. 근데 네. 저는 그 얘기에 정말 한치도 동의하지 않았지만 네. 내가 지금 브루탈리스트를 보고 느끼는 감정을 그 사람들이 느꼈던 걸까? 약간 라는 이해를 할 수 생각을 좀 있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헤어질 결심도 그 얘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 코드를 읽지 않으면 재미없는 영화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서 그때는 뭔 헛소리야? 막 이렇게 생각해서 감히 막 이러면서 생각했었는데 브루탈리스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영화의 내용과는 딱히 관련은 없는데 저희 그 브루탈리스트 인터미션 때 마다 한 명씩 톡방에 와서 인터미션이라 재밌잖아요. 네, 재밌잖아요. 너무 웃겨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럼 나 두 번 봐서 30분이었는데 올 걸. 인터미션만 30분. 재밌었어요. 그 인터미션 있는 영화도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긴 맞아요. 했어요.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는 진짜 경험이었어요. 네. 흔치 않은 경험이니까. 맞아요. 가장 이제 최근에 올라갈 에피소드가 될 것 같은데 네. 콘클라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게 하라님께서 콘클라베를 되게 녹음에 참여 못한 걸 아쉬워하셔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너무 좋았고요. 네. 올해 이런 의미된 작품들도 그렇고 그 외의 영화들도 그렇고 좀 뭔가 아쉬운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너무 제 생각에는 재작년이 너무 셌기도 했고 맞아요. 뭔가 좀 내려온 해다. 쉬어가네. 네, 많이 쉬어가는.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이었는데 마지막에 콘클라베가 이렇게 강하게 아, 때려줘서 네, 네. 저는 너무 좀 감사했고 또 시의적절하기도 했어요. 지금 아카데미랑 비슷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논란으로 인해 하나씩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것이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를 봤는데 되게 공감을 했고요. 거의 다 인물들이 추기경이고 한 명 딱 수녀님이 이제 좀 주요한 인물로 나오는데 네. 이 영화가 이제 나온다고 한 시기에 네. 바티칸 시국에서 그 행정부 장관에 맞아요. 처음으로 이제 여성 맞아요. 수녀님이 임명되셨다라는 그걸 봤는데 네. 그걸 보고 이 영화를 보니까 좀 더 남달랐던 그러게요.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네. 여러모로 굉장히 시의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촬영도 너무 좋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예산을 적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그쵸. 보고 이 영화를 보면
스케일이 확 줄은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어쩔 수 너무 없이. 또 잘 네. 찍은 거예요. 근데 진짜 잘해요. 네, 그래서 저는 참 좋았어요. 각본 흐름도 너무 좋았고 뭔가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 영화는 아니었다. 그리고 캐릭터들 각각도 이 추기경들이 각자 다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캐릭터들이 다 너무 통통 튀어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약간 여러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영화가 갖고 있는 그것만의 재미 같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영화였어서 그렇고 뭐 차고 있는 묵주가 네. 사람의 성향을 나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것까지 금색 못 봤어요. 모양이 다 다르기도 아, 한데 그렇구나. 금색이면 보습하고 은색이면 제곱하고 디테일 뭔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왜 녹음에 안 오셨어요? 아 답답하게 정말. 지금 하잖아요. 정통 로마 교회를 좀 지향하고 라틴어를 꼭 써야 되고 막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금색이나 보수 쪽이고 뭐 나머지 반대다 뭐 이런 그렇구나. 영화 다시 되게 봐야겠다. 재밌는 포인트들이 네. 그리고 되게 이 영화 정치적이에요. 되게 맞아요. 도덕적으로 맞아요. 정치적인 엄청 영화라서 진보적인 네. 영화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톨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보수이자 가부장제이자 저희가 이토록 그렇잖아요. 이천도산 것들을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소재를 가톨릭으로 다루면서도 이렇게 진보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많이 신기하게 다가왔던 것 같고. 정말 네. 네, 그리고 엔딩 아. 그 부분이 아. 이거 스포긴 한데 너무 스포긴 스포인데, 한데 엔딩 부분에 이 콘클라베가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네네. 웃는 여성들을 보여주면서 끝나잖아요. 과정이 어떻게 되든 결국에 보여주고 싶은 것은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기서 웃음소리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높낮이나 리듬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이렇게 후보를 냅둬놓고 네. 하나하나씩 이렇게 넣어보면서 최종적으로 채택을 했다고 하는데 이 집단이 보수적인 그룹이다 보니까 여성이나 소수자에 대해서 좀 배척하는 그런 그쵸. 경향이 맞아요. 있어 왔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차별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비추겠다는 네. 의지가 너무 잘 보였고 네. 그 캐릭터들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한다는 맞아요. 게 네, 너무 네, 신기했어요. 맞아요. 그 말로 네. 새치어로 그걸 하고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신기했고. 굉장히 네. 노골적이었던 게 수녀님들이 막 음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또 일부러 불편한 거예요. 배치해놨죠. 근데 바로 다음에 이제 그 카불에서 오는 추기경님이 음식을 준비해준 수녀님을 위해 기도하자고 그러는 게 이 영화가 되게 정직한 영화구나 이렇게 그쵸, 맞아요. 네, 이렇게 앞으로 쭉 나아가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뭐 이건 전쟁이다라는 대사가 나오잖아요. 이런 콘클라베 진행 자체가 전쟁이다라고 그 하는데 스트레이트치가. 네. 근데 사실 이 종교가 가진 본질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더 그쵸, 와닿기도 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결국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느낌? 근데 그런 것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품격 있는 영화고. 네네. 맞아요. 영상미도 좋았고 네. 할아버지들 음향도 막 너무 좋았고 담배 피고 고통받고 이제 그 안에 저 약간 갇혀가지고 그 사진처럼 느껴지는 샷들이 네.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계속 할아버지들 아저씨 할아버지들 나오는데 흥미로웠던 영화는 그러니까.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도요. 네. 아니, 그러니까 한 번을 안 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긴박해. 그래서 그거잖아요. 수능 출제위원들이 그 얘기 나왔었어요. 나왔어요. 녹음에서 그 갇혀 있는. 감금되는 거. 미치겠다.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막 담배 다 몰아서 피고 왜 안 오셨어요 녹음 때? 시간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랄프 파인즈 와 아, 여기 너무 진짜 연기가 나무주연상 정말 미치게 받았으면 많죠. 좋겠는데. 아니 근데 랄프 파인즈 이 영화 이전에 생각했을 때 항상 영국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또 영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 지워져 있어요. 네, 진짜 맞아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네. 사실 스탠 투치나 다른 배우들 연기들도 진짜 맞아. 좋았어서 네 너무 좋죠. 약간 연극같이 느껴지는 부분도 좀 있고 이사벨라 로젤린 맞아요. 아, 진짜 근데 카리스마가. 진짜 짧은데 네. 출연 분량이 맞아요, 정말 맞아요. 짧은데 정말 잘했어요. 네. 이번에는 아직 정식 개봉하지 않아서 못 본 영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이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I'm Still Here하고 니켈 보이즈 이렇게 두 작품이 있어요. 네. 둘 다 원작이 있고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배경, 시대적인 비극을 그려낸 작품이라는 게 되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시놉시스 정도만 소개를 해보면 일단 I'm Still Here는 1970년대 초 브라질 군사정권 시대가 배경이고 정치적 숙청에 의해서 연방 하원 의원 루벤스 파이바라는 사람이 살해
살해가 되는데 그 사람의 아내인 유니스 파이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해요. 이 원작 소설은 그러니까 그 살해된 연방 하원의원의 아들이 원작 소설을 썼고 감독은 그 가족하고 또 아는 사이였다고 맞아. 해서 그런 지점들이 되게 흥미로웠고 그 다음에 니켈 보이즈도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인종 분리가 극에 달한 시기에 플로리다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니켈 보이즈잖아요. 이게 니켈 아카데미라는 곳이 있는데 일종의 교정 학교예요. 그러니까 흑인 아이들을 사실 감금하고 학대했던 그 시설을 무대로 해서 10대 소년 엘루드와 터너 이 두 흑인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작품은 허구인데 실제 플로리다의 도지어 소년원이라고 이렇게 흑인 아이들을 감금하고 학대했던 시설이 있었다고 해서 실제 있었던 사건에 기반을 둔 영화다라는 걸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니켈 보이즈 원작은 필리처상 맞아요. 받은 필리처상을 소설이라고 받은 하더라고요. 소설이고 니켈 소년들이라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아임 스틸 히어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 페르난다 토레스 배우 네. 마스크가 너무 매력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그렇죠. 네. 포스터에도 되게 네, 훌륭하게. 제가 좋아하는 셀리 호킨스 상이라고 맞아요. 맞네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너무 연기가 너무 보고 싶어서 또 너무 그 강렬하게 나오더라고요. 예고편 봤는데. 그리고 그 감독님이 이제 바우테르 살리스라고 네. 그 네.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아. 하셨던 분이어서 이 감독이 사실 로드무비 장인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번 영화는 로드무비는 아닐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저희 하기 전에 좀 개봉을 했으면 네. 방송을 못 하더라도 보고라도 왔으면 딱 좋았을 봐도 텐데. 좋아 보이는 영화 두 개가 안 개봉을 안 맞아요. 하니까 그러니까 네. 좀 이게 너무 아쉬운 네. 거예요. 그 니켈 보이즈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개봉을 안 한 두 영화 다 한국사에서 대응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영화들이라서 그러네요. 네, 사실 그럴 수 뭐 우리도 있겠네요. 행복 지원이나 뭐 네. 이런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특히 아임 스튜디오도 지금 네. 보면 되게 의미심장하게 맞아요. 느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진짜죠. 지금 맞아요. 저희가 되게 엄혹한 시절 지금 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버프를 받아서 뭔가 개봉을 하려고 수입사에서 준비를 하고 그럴 있지 수도 않을까. 있죠. 그럼 제발. 좋겠다. 네, 그래서 둘 다 되게 개봉이라도 보고 싶네요. 좀 해줬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어요. 개봉 1이라도 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 로봇 드림 그랬던 것처럼 음. 개봉을 하면은 다룰 수 있으면 한번 다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상 예측을 네. 수상 예측을 해볼까 하는데 이제 내가 아카데미 회원이라면 어떤 작품을 뽑을지 아카데미는 어떤 작품에게 작품상을 줄지를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저는 브루탈리스트가 받지 않을까 이런 아, 생각을 작품상이요? 해요. 네, 어. 작품상 같은 경우는. 브루탈리스트가 이번에 AI 사용 논란이 네, 또 맞아요. 한번 맞아요. 있어서 저는 뭐 지금 뭐 아노라 얘기가 많아서 아노라가 받는 맞아요. 것도 그냥 무난할 것 같고 네, 얘기 많이 맞아요. 나오는 건 아누라인 것 같아요. 간만에 저기 황금종려랑 한번 같이 받는 것도 네네네 한번 이럴 때 됐어요. 솔직히 약간 비등비등한 거는 그 두 개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두 개인적으로 콩클라베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쵸. 어. 저는 이제- 콩클라베가 받을 것 같아요. 정말요? 배팅을 거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아노라 아니면 콩클라베. 음. 근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받아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누가 받든 일단 욕심 부리지 않겠고요. 에밀리아 페레즈만 피하면 됩니다. 아, 최악만. 그냥 뜬금없이 전 아임 스튜디오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도 네. 해보고 아, 싶어요. 뭐 아직 안 받지만. 음.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음. 확률 높은 건 아노라일 것 같긴 저도 하네요. 그렇게 맞아요. 워낙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너무 그 외적인 논란이 많아져 버려가지고 이런 그거 다 저런. 소거하면. 네. 맞아요.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건 아누라 쪽인 것 그렇긴 같아요. 근데 해요. 콩클라베 맞아요. 얼마 전에 어떤 시상식에서 작품상 받았 아카데미 맞아요. 그 영국 아카데미에서 아, 네, 맞아요. 네, 네. 받았다고 맞았어요. 하더라고요. 약간 뒷심을 받고 있긴 하지만 네. 네, 아직 조금 애매하죠. 맞아요. 좀 애매하긴 하죠. 네. 정배는 안 오라다. 근데 이번만큼 뭔가 아카데미에서 뭘 줄지 모르겠는 것도 네, 맞아요. 되게 맞아요. 오랜만에 다른 네. 넘어가시죠. 네. 다들 이걸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주는 작품상은 아. 뭐가 될까요? 아카데미랑 별개로 내가 주고 싶은 작품은 저부터 얘기하면 저는 사실 아노라를 안 봤기 때문에 좀 쉬워요. 저는 그러시겠네요. 왜냐면 저는 콩클라베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노라를 보고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지만 그럴 수 일단 있죠. 지금은 이 아, 이거 영화가 어렵다. 되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했고 네. 이 시대에 뭔가 시사하는 점이 있는 영화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네. 준다면 콩클라베에게 주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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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아누라는 좀
확률이 높은 것 같고 사실 뭐 서브스턴스도 정말 오래 강렬한 영화이기도 한데 뭔가 완성도나 저의 취향이나 이런 것을 다 따졌을 때 콘클라베가 가장 뭔가 작품상에 어울리는 작품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메시지도 되게 좋았고 네. 그런 대사 있었잖아요. 가장 제가 두려운 죄는 확신이다 뭐 이런 대사 하나하나 막 박히는 거예요. 포인트. 가장 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배로 밀고 싶어요. 네. 좀 또 애정도 있으시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저는 아노라 너무 좋게 너무 잘 본 작품이었고, 근데 이거 말고를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서브스턴스를 좀 뭐라도 받았으면 받았으면 좋겠다. 좋긴 해요. 그쵸. 왜냐면 이거는 약간 이 자체로 가지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영향력 같은 게 제가 있으니까. 체감하는 게 너무 컸어서 맞아요. 그 부분 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영화다라는 확신은 있어서 그냥 받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좋겠다. 사실은 무슨 상이라도 받으면 그냥 기분이 기분 되게 좋을 좋을 것 것 같은 그쵸, 그런 그쵸. 영화긴 해요. 저도 완전 동감합니다. 저도 서브스턴스 주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미친 영화가 이 최고상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고 그 뒤에 화면에 몬스트로 엘리자 수의 얼굴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사실 뭐 이게 작품상 이변이 그동안 없었던 게 아니어서 맞아요. 사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서브스턴스는 너무 세기 세긴 하죠.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도 응원합니다. 네.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어려운데 개인적으로는 아노라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노라가 똑같은 얘기를 했었지만 영화로 할 수 있는 사유에서 굉장히 높은 단계에 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 아노라 같은 영화가 그 황금 종려는 많이 봤는데 아카데미는 생각보다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요번에 맞아요. 좀 받아야 된다. 네, 그렇게 기회다? 생각이 오히려 기회다.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 생각해 보면 문라이트 정도 이런 아, 비슷한 류의 네. 영화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개인에 깊게 들어가는 영화는 흔치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작품상에서 오히려 더 큰 얘기를 하는 영화들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는 아노라가 그냥 예상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뭐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넘어가서 노미네이트가 되지 않아서 아쉬운 작품 혹은 배우들이 있다면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씩 답이 정해져 있으시죠? 이름 부르고 생각해요. 저요. 먼저 하시는 사람 이기는 네. 겁니다. 전 챌린저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저도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네, 전 너무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어느 부분에 올라도 사실 쟁쟁할 것 같은 후보로 올라갈 수 있는 영화거든요. 올라가야 되는 영화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음향도 진짜 없는 음향, 영화 같아요 지금 거의. 음악, 뭐 잘못했나? 작품, 편집, 뭐 나무주연, 여우주연 뭐 이런 거 다 따져서 봐도 감독 뭐 이런 거 다 따져도 맞아, 어디에 감독도 하나 충분히 받으면 그러니까요. 꿀리지 않을 영화거든요, 진짜로. 너무너무 괜찮은 영화고 좋은 영화인데 이게 진짜 단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는 거는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상해요. 내가 다 서운한. 네. 이게 아카데미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저희가 종종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결격사유였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뭐 아니 배급사 어디지? 어쨌든 아니 그래서 에밀리아 페레즈는 올라놓고서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뭐 청취자분들이나 여기다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그 감독 영화들 중에 챌린저스가 제일 좋았거든요. 네, 사실 저는 본제놀이랑 콜마님도 좋았지만 챌린저스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녹음을 통해서 더 좋아진 부분도 있었고 사실 여우주연, 나무주연 저 충분히 셋다 그러니까요. 너무 셋다 맞아요. 충분히 네. 올라갈 수 맞아요. 있는 네. 네네네. 제가 이거를 네. 근데 그때 시기도 딱 그랬던 게 제가 컴플리트 언론 보고 그 다음 날인가 에밀리아 페레즈를 보고 나서 그거 두 개를 연달아서 보니까 저 좀- 진짜 기준이 좀 그런 거예요. 챌린저스도 안 올라가는데 얘네 둘이 올라왔다고. 이게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납득이 된다.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좀 더 그 에밀리아 페레즈 녹음할 때 열을 냈던 부분이 그쵸.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리 바꿔야 돼요. 챌린저스랑. 그러니까 이게 좀 독한 얘기를 하자면 챌린저스가 어떤 아카데미가 원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던진 게 없어요.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소외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좋다는 게 아니라 그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특유의 그 알 수 없음과 그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던 그런 감정의 다이나믹함 뭐 이런 부분들을 딱히 평가해주지 않았다는 느낌.
에밀리아 페레즈는 뭐가 메시지가 있었냐고. 답할 수 없죠. 네. 네.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작품상 자리는 없다고 쳐. 네. 예. 스코어는 맞아요. 맞아요. 어디 갔죠? 그쵸, 맞아요. 그쵸, 맞아요. 진짜로. 나 진짜 많이 들었는데. 네, 그 노래는 그러니까 또 음악상인가 음향상 다른 데서는 받았는데 이번에 아예 네 맞아요. 네. 골든글로브에서 받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아니 거기도 에밀리아 페레즈가 2개나 들어가 있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주제가상이 두 개나. 약간 반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그 아카데미 레이스라고 부르는 그 투표 장려 그게 약했던 것 같아요. 그냥 챌린저스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아예 소외된 거 아닌가. 뭐 사실 저는 뭐 항상 저희가 이 방송 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그 다른 데 후보에 있지만 작품상에 안 올라간 것도 좀 이해 안 되는 게 많았던 거예요. 뭐 제가 사석에서 얘기했던 9월 5일 같은 경우도 네. 정말 좋거든요. 완성도가 진짜 높은 작품이고 각본상 후보죠. 네네. 그 충분히 올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주책을 잠깐 떨자면 네네. 그 간마가루가 거기서 주연이거든요. 맞아요. 드디어 전마가루가 주연으로. 아, 너무 근데 심지어 궁금한데. 너무 잘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다른 연기상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올라갈 만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그렇고 아카데미 지금 기획전 프리미어로 하고 있는 걸로 싱싱을 봤어요. 네. 이 싱싱은 영화 정말 좋거든요. 그래요? 왜 각색상에는 아예 올라가 있는. 네 각색상에만 각색상만. 각색상이랑 나무주연 후보에는 올라가 있으신데 너무 좋았어요. 그것도 진짜 영화 좋았어서. 네 그리고 뭐 그냥 아예 딴 영화들 얘기를 좀 해보면 11호 저 맞아요. 그거 얘기하려고 네. 했어요. 저도요. 뭐 해외에서 평가 좀 애매하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네, 저도 에밀리아 너무 페레즈만큼 좋았어요. 애매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충분히 좋은 영화였고 네. 사실 커스터스트 저는 여우주연은 아니 그니까요. 그 네 명 다 네. 조연상 올려도 돼요. 네. 그네명 다. 맞아요. 같이 차 타고 간 4명 다. 11호는 연출도 좋았고 각본도 너무 좋아서 네, 좀 맞아요. 신선하기도 했고. 네. 올라갈 좋았었는데. 하다고 생각하고 아카데미가 이번에 저예산 영화들이 너무 많이 안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너무 일정 규모 이상의 영화들만 네. 좀 그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넷플릭스 개봉한 영화 중에서 아버지의 새 딸들 그쵸, 얘기 그것도 많이 얘기하죠. 네, 하셨죠. 제가 얘기 많이 저희가 계속 했었던 그 영화 연기 방송 관련해서 내용이 아무런 나오거든요. 상도 안 준다는 네.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아버지의 새 딸들이 얼마 전에 그 인디펜던트 네. 필름 하는 어워즈 있는데 네. 거기에서 작품 관련된 상도 하나 받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영화 좋은데 연기도 너무 좋았거든요. 네, 연기도 너무 좋았고 만약에 조금 저예산 영화에서 여우주연상 네. 후보에 올라간다 하면 전 나타샤 리온 거기에서 연기한 것도 너무 좋아서 후보에 충분히 오를 법한 그런 연기였고 네. 너무 작품성 있는 영화인데 그렇죠. 지금 잘못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게 많아요.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있는 네. 그게 많아서. 그러니까 유독 이번 아카데미가 뭔가 저예산 영화들도 그렇고 다른 뭐 아시아계 영화들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 그렇죠. 좀 논란이 될 만한 여지나 아쉬운 선택을 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희 방송했던 네. 영화나 아니면 저희 새벽의 모든 네. 이런 영화들도 그냥 외국 영화상 충분히 맞아. 올라갈 수 있는 영화들인데 이런 영화들도 뭐 흔적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올해 네. 영화제 작년 영화제도 기억 안 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후보들이 다 똑같아요. 이게 너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맞아요. 겹치는 게 되게 많고. 네, 맞아요. 겹치는 게 너무 심하게 많은 것 같아서 유독 아쉬움이 많았던 네. 부분인 그렇죠. 것 같아요. 좀 불만족스러운. 넘어가서 그러면 네. 이번에는 꼭 작품상이 아니어도 뭐 나무주연, 여우주연, 각본상 등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얘기해 봅시다. 나무주연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남주연은 나오지연 근데 저는- 에드리언 부드로디 확률이 높긴 하죠. 근데 랄프 파인즈가 맞아요. 저도 맞아요. 랄프 파인즈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제발.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저는 브로디 연기는 피아니스트랑 겹치는 측면이 좀 많이 맞아요. 너무 근데 많았다고. 크게 드러나는 작품은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피아니스트보다 잘한 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건 작품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긴 한데 네네. 만약 피아니스트로 주고 그 다음에 줄 거면 그쵸. 그거보다 맞아요. 비슷하거나 맞아요. 뛰어넘어야 맞아요, 의미가 맞아요, 있는 건데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웠고. 근데 뭐 배우 자체가 연기를 잘 하긴 했는데 네네. 연기에 네. 대해서는 딱히 막 이견이 있거나 그쵸, 막 그런 건 그러지는 아니죠. 않는데 음. 거기에 브루탈리스트의 연기 관련돼서 AI 사용됐다는 그 문제도 그쵸. 있었죠. 네. 바로 발음을 발음을 네. 교정했다는 그런 게 있는데 발음 교정하는 거는 그 에밀리아 페레즈의 그 노래랑은 또 다른 문제인 네네. 거고 대사는 결국에는 연기의 한 부분이고 굉장히 큰 맞아요. 그런 퍼센트를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 AI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만약에 연기상을 받는다면 또 말이 나오겠죠. 네 말이 좀 있겠죠. 나올 것 그렇게 같긴 되면 해요. 티모시가 받을 수 있는. 티모시 너무 어립니다. 다들 말을 늦었네요. 네. 아,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이제 잡아야죠. 아저씨가 저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노인 생각하는데. 공경해야죠. 네, 그럼요. 갑자기. 기회가 많잖아요. 티모시. 맞아요. 티모시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이걸로 받으면 아실 이걸로 거예요. 받으면 안 돼요. 티모시가 그러니까요. 만약에 네, 받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에게도 좋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럼요. 이 그렇죠. 미국이니까. 네, 맞아요. 또 미국이나 다들 아카데미들이라. 여주연 갈까요? 네. 여주연. 여주연. 여주요. 대부분 받아야죠 이거. 네, 맞아요. 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네. 아니 다 잘했는데 다음에 받아. 마이크 메이스 전좀 아쉽긴 한데 네. 아, 확실히 데미 무어가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마이크 메이스 지금 제가 봤을 땐 그 욕조에다가 좀 시나리오 채워놓고 있어요. 이분은 젊어요. 제가 보기에는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데미 무어가 또 골든글로브에서 그렇게 연설을 잘했는데 그러니까요. 아카데미 흐름 그죠? 타야죠. 네, 그 근데 이거 뽑는 왠지 사람들이 뒤통수 칠 것 같아서 좀 불안하긴 근데 한데. 뭔가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뭔가 불안하지 않아요? 뭔가 아, 불안하긴 하죠. 아, 네. 여주연. 신시아리보 확률도 없진 않다고 생각하긴 해요. 아. 근데 파트 2로 받으면 되니까. 네. 내년에 받아 내년에. 기회가 있으니까. 98회에 받아 98회. 기회가 있으니까. 네. 데미 무어 놓치면 너무 아쉬울 것 같다. 그렇죠. 이걸로. 맞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모든 후보들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데미 무어가 그쵸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강렬해요. 네. 맞아요. 나무 조연. 여기가 박 터지죠. 여기가 재밌어요. 여기가 네. 여기가 죽음의 조예요 제가 봤을 때. 노래 잘못 잤다. 네, 저도 잘못했어요. 근데 키에란 컬킨 확률이 높죠. 네. 유리보르스 줬으면 좋겠다. 근데 유리보리스프는 여기서 베스트는 아니었달까요? 제 생각에. 그쵸? 뭐. 그건 6번 칸 봐서 네네네. 그런가요? 아, 여기서 베스트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연기가 베스트는 아니에요. 아니 이게 베스트가 아니라고요? 네, 와. 전 6번 칸이 훨씬 좋았어요. 진짜요? 야, 네, 씨, 6번 칸 안 주고 넘어갔으면 지금도 날려라. 아니, 지금 저는 이름만. 여기가, 지금 여기가 옥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와, 여기는 옥상이고 에밀리아 페레즈는 지하고 공기가 나가봅니다. 키에란 컬킨 훨씬 그래도 가능성 있지 않나요? 뭔가 아닌가? 얘기 아니요 거의 제일 다 받았어요. 왜냐면- 크리스티 초이스, 골든 글로브. 왜냐면 캐릭터가 키에란 컬킨 캐릭터 너무 강렬해서 그 벤지 캐릭터가 아니 그리고 이거 솔직히 좀 문제가 있어. 이거 맞아요. 누가 봐도 주연이에요. 분산을 위해서 맞아요. 조연으로 분배를 한 것이 그, 아닌가. 그 예전에 문라이트 그 마샤이 알리 그랬던 것처럼 이게 어떻게 조연이야? 맞아요. 그 정도군요. 아니 대사가 훨씬 많아요. 주인공이에요. 아니 그 그린북에서도 아 맞아. 네, 조연으로 그것도 마샤이 알리. 아니 네. 아 이거는 어쨌든 받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미 올라갔으니까. 그럼 여우 조연으로 가볼까요? 아 여기도 막 터지는데. 여기 네, 여기는 조셀다나가 그쵸. 가장 거의 유력하긴 유력한데 안 받았으면 하고 좋겠어. 조셀다나 아니면 아리아나 그란데가 말은 계속 투표로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은 사람 해서 올라오긴 하는데 그게 팬덤 투표인지 아니면 정말 진지하게 연기로 봤을 때만 애매하네요. 해당하는 건지는 약간 애매하긴 하는데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는 이 후보들 중에서 그 둘이 제일 어. 아쉬워요. 그렇긴 연기가. 그쵸. 네.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사실 나머지 분들 받으셔도 이상하진 저 않을 것 이사벨라 같아요. 로셀린 연기 너무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 역할이 작았어가지고. 브루탈리스트의 이분도 되게 좋았어요. 앨리스 맞아요. 존스.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것도 캐릭터가 이상했어요. 네, 캐릭터 너무 인정. 별로였는데 맞아요. 연기로 너무 맞아요. 살려고. 솔직히 저는 브루탈리스트 펄리시티 존스의 의지에서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언제 나와 이러면서 네. 이제 아. 어떤 목소리만 나오다가 언제 나. 아 진짜 좋았는데. 모니카 바바로도 뭐 제일 잘 얘기했지만 노래 해줬으면 좋겠다. 아, 무대로 이거 너무 좋아서. 저 세르나 확률이 높긴 한데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솔직히. 맞아요. 그냥 이 영화가 아무것도 안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무관의 바람. 무려 13개 후보에 올랐지만. 조셀다나 다른 작품으로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때 또 앞길- 녹음 때 앞길이 얘기하셨던데. 창창한데 네. 뭐 굳이 뭐. 훨씬 네. 잘할 수 있는 분이라서 더 아쉽다니까요. 맞아요. 연기 얼마나 잘한대요. 그러니까 각본 뭐 각본은 각본도 안 오라 확률이 맞아요. 높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리얼 페인 줘도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파프타에서 개인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네네. 그 9월 5일이 여기밖에 안 올라 있어서 그러네요. 9월 5일이 그냥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있긴 하네요. 근데 참 리얼 페인도 참 맞아요. 좋다며요. 각본이 진짜 좋은 각본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여기는 사실 브루탈리스트 빼고는 다 네.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서브스턴스도 사실 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저도. 맞아요. 네, 각색 넘어갈까요? 여기도 죽음의 조입니다. 콘클라베 콘클라베 확률이 높긴 하죠. 네. 콘클럽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콘클럽에 여기서 받았으면 전 좋겠네요. 싱싱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싱싱이 그래요? 받아도 싶어가지고. 저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컴플리트 언노운만 아니면 됩니다. 오, 에밀리아 페레즈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머릿속에서 지었나 봐요.
근데 이건 아마 무난하게 콩클라베가 받을 네. 것 같긴 해요. 그럴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미크레 소년들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저번 추락의부처럼 딱 정해져, 정해져 있는 있는 느낌이에요. 느낌이죠. 맞아요. 아 추락. 저 오늘 핀프 들으면서 얘기할 때마다 왔어요. 목소리가 달라지는 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너무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 다시 생각하면 저에게 와준 게 너무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거의 이 정도면 사랑 고백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영화가 자꾸 안 나와요. 올해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높아진 거예요. 그쵸. 아카데미쯤 되면 추락의 해부쯤 되는 영화가 그쵸. 이제 나오는 나올 시즌이다. 거다. 추락의 해부와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네. 경쟁한다. 네. 예, 그쵸, 그거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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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상 볼까요? 음악상. 음악상 전 잘 모르겠어요. 음악상 아, 콩클라베가 받았으면 좋겠다. 전 좋았는데. 저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키드가 받아도 전 된다고 에밀리안 생각해요. 페레스만 아니면 됩니다. 네네네. 브루탈리스트 솔직히 음악상 애매한데. 음악보다는 응. 브루탈리. 음향애가 음향. 낫죠. 근데 음향은 듀이 듀니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네. 지훈한테 줘야 돼요. 네. 그럼 맞아요. 여기 브루탈리스트 아마 근데 유력하긴. 네, 받을 네. 것 같긴 해요. 골든글로브랑 클래식 초이스에서 받았다고 하네요. 챌린저스가. 아. 그럼 여기도 오르는 게 정상인데. 아니 그니까요. 아니, 음. 단 하나도- 몰아주기를 한 것 같아요. 단 하나도 안 올랐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된다. 맞아요, 이거죠. 맞아요. 주제가상. 주제가상이 문제가 많죠. 에밀리아 페레즈가 2개가 들어가 있는 게 참. 저는 에밀리아 페레즈에 나온 노래 그 무엇도 좋지 않았어요. 그 6888 중앙 우편대인데 이거 다들 보셨나요? 저 아니, 봤는데 아니요. 전 영화 좋았거든요. 아, 재밌어요? 그래요? 네네. 궁금하네요. 봐야겠다. 주제가상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후보가 저기 유력 후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싱싱의 이 노래도 되게 좋은데 싱싱도 있는. 근데 이게 노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미술상 볼까요? 미술상 메리님 말씀하셨던 위키드가 있고요. 네. 위키드가 아닐까? 아닌가? 저도 뭔가 위키드가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은 노스페라투가 있는데. 좀 얘기가 있어서 아, 그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위키드나 위키드랑 노스페라투 노스페라투? 둘 중 하나가 둘중 것 같아요. 노스페라투도 않을까? 되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네. 그 고전적인 그쵸. 그 미술이. 저도 얘기만 들었는데 네. 메리님이 위키드 받아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아, 네, 위키드로 하는 걸로 합시다. 분장상 정해져 있죠. 문제상은 네, 뭐 이거는 뭔가 그거에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냥 서브스타스가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받는 게 많다고 몬스터의 엘리자스에게 상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의상상이 되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위키드 얘기가 나오지만 그쵸. 콘클럽에도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어. 촬영은 브루탈리스트 얘기 나오긴 하더라고요. 뭐 받을만하다고 생각해요. 브루탈리스트도 촬영은. 있긴 한데. 듄도 좋았는데 촬영은. 마리아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보고 싶네. 아직 개봉을 안 해가지고. 편집은 그 바프타에서는 콘클라베가 받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거 어렵다. 편집 어려워요. 이거 저는 아노라나 위키드 확률도 없진 않을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아노라 확률이 저는 없지 않을 것 맞아요. 같아요. 편집이. 세상에. 시각 효과는 뭐 그렇고. 듀으로 듀니 받는 걸로. 음향도 뭐 듄이 듀니 받는 아, 거예요. 기술상들은 그 듀니 많이 네, 가져갈 것 맞아요. 같아요. 장편이 장편인상이 조금 요번에 좀 박이 터지는데 윌리스 그럼이 반응이 심상치 않던데요. 그러니까요.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펭귄 반응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펭귄. 근데 지금 와이드 로봇이랑 어. 플로우 얘기가 많긴 한데 네네. 감독상. 독상. 현베이커. 션베이커. 감독상이 생각보다 그럼 아노라가 너무 다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음, 근데 중요한 저는 서브스턴스 감독상도 맞아 저는 괜찮다고. 가능성 있다고 네. 생각하긴 해요. 좋네요. 저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음. 근데 사실 확률은 브루탈리스트 확률이 네, 높다고 하긴 높죠. 하더라고요. 클로징 할까요? 네. 지쳤나요? 네. 저 얘기해봤자.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카데미 어워드 예측 녹음이 마무리됐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오늘 녹음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녹음을 듣고 함께 수상 예측을 해보시면서 바쁜 일상 속 잠시라도 즐거운 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다음 98회 아카데미 수상 예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